하루 새 284명의 확진자가 나온 건 최대 폭입니다. 지금같이 그 기세가 상당히 무섭습니다. 오늘 탑뉴스 주제부터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지방정부가 빗장건 코리아라는 제목 붙였습니다. 일단 어제 밤사이에 집계된 수치는 잠시 후 질병관리본부에서 전해질 테고요. 어제 오후를 기준으로 얼마나 많은 확진자가 나왔는지 그 현황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수치는 오늘 밤 사이, 그러니까 어젯밤에서 오늘 새벽 사이에 확진자가 추가가 안 된 수치라는 것 말씀드리고요. 저희 돌직구쇼 생방송 도중에 언제나 그랬듯 질병관리본부가 저희들에게 이 밤 사이 새로 추가된 확진자 리스트, 확진자 수를 저희들에게 전달해 올 겁니다. 잠시 후에 추가된 수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 사이에 284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이거는 최대치를 경신한 겁니다. 하루 증가폭. 1261명이 됐는데 이 그래프를 보면요. 그래프의 기울기가 바로 확진자의 증가수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프의 기울기가 가파를수록 확진 속도가 매우 빠르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김정인 교수님, 바이러스 전문가 모셨는데 이 그래프의 기울기 그리고 하루에 284명이 나왔다는 것 이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이라고 갈 것까지도 없을 것 같고 굉장히 지금 활개치고 있다 이렇게 이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 저 확진자가 크게 계속 연일 증가하고 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그 대구 신천지 교회 그 사건 때 지금 당시에 1,200여 명의 유증상자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진단 검사가 나오면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예. 만약에 어제 제가 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한 2,000명 정도 내외 이런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어제 2,000명 전망하셨어요. 네. 그때 이제 전제로 말씀드렸던 부분이 변수가 없다면. 변수가 없다면. 예, 그러니까 적게 잡아서 2,000명이라는 거죠. 그렇지. 앞으로 변수가 없으면 2,000명 정도의 확진자 정도를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거는 지금 대구에 있는 신천지교회하고 청도의 대남병원 고 감염자들을 고려한 수치였거든요. 근데 만약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지금 명성교회 앞으로 지켜보기는 해야 되겠지만 확진자가 만약에 발생을 크게 한다라고 그러면 그런 것도 변수로 작용할 수가 있고요. 아까 신문 읽어주는 남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과천 예배를 보신 분들의 수치의 차이. 신천지 1,200명과 9,900명.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보건당국에서 이 부분에 대한 역학조사에 굉장히 혼란이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수가 발생을 하게 되면 증가는 계속 할 수는 있는데 만약에 지금 그런 변수가 없다라는 전제하에 우리 보건당국에서 대구, 경북의 이런 확진세를 잘 컨트롤을 하신다라고 그러면 지금 증가하는 폭에서 이제 갑자기 크게 완화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예. 반대로 그 말을 해석하면 만약에 우리 정부가 파악한 그달 그 예배에 참석했던 신천지 성도의 숫자가 실제 숫자와 다르다면 이 확진자 수는 반대로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 부분인데 과연 다른 지역은 어떨까요? (37일) 만에 1261명 대구 710 경북 317, 부산 58, 경기 51, 서울 49, 경남 34. 과연 대구만의 일이냐라고 묻는다면 이제는 전국적인 일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수치가 됐다는 겁니다. 경기와 서울을 합친 수도권이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서울 감염 19명 증가 54명. 서울 강남 양천구에서 첫 확진자 나왔고 자치구 25곳 중 18곳에서 확진자가 나왔고요. 확진자 절반은 신천지 때문이라고 할 수 없는 감염 경로가 불투명한 확진자라는 겁니다. 서울의 절반이. 은평 성모병원 관련 감염자 중 7명. 은평 성모병원 다녔다면 출입금지 조치. 출산 앞둔 산모들은 현재 막막한 상황이고요. 교회 내외 감염 확산의 우려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명성교회에 이어서 소망교회에서도 확진자. 주일 예배 인원이 12,000명입니다. 소망교회, 명성교회 다 한국 기독교에서 정말로 어마어마한 큰 교회들 아니겠습니까? 확진자 29명 나온 오은천교회는 10분간 머물렀을 뿐인데 30대 교사가 감염이 되는 10분 머물렀는데도 감염이 되는 사례까지 나왔습니다. 저희 채널의
근처인데 SK텔레콤 본사입니다. 직원 한 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 을지로에 있는 SK텔레콤 본사 T타워도 내일까지 폐쇄가 됩니다. 제가 경제부 산업부 기자였을 때 불과 몇 년 전에 이 을지로 T타워를 출입했던 출입기자였는데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있습니다. 광화문. 한수원 본사 직원도 확진. 경주 본사 폐쇄됐습니다. 100여 명이 자가격리 조치에 처해졌고요. 한국 천주교는요. 236년 역사상 처음으로 전국의 모든 성당의 미사를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전국 어린이집은 휴원. 확진 판정을 받은 대한항공 승무원은 LA에서 맛집 탐방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서 한인타운, LA의 한인타운까지 발칵 현재 뒤집힌 그런 상황입니다. 김정인 교수님, 예. 서울, 경기를 합쳐서 수도권이 100명이 넘어섰다. 이 말은 이제 대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고 이 말은 신천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인데 10분 머물렀대요. 소망교회인가요? 그 30대 교사. 예. 10분 머물렀는데 감염이 됐다. 10분 머물렀는데도 감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바이러스 도대체 얼마나 센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강해서 그런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대부분의 호흡기 바이러스들이 바이러스 그 당시에 양이 많다라고 그러면 그 접촉하는 시간하고 뭐 물론 일정 부분 비례를 하겠지만 짧은 시간에도 가능합니다. 감염은 충분히. 충분히 가능하다. 네. 그 말은 바이러스 양이 많다는 겁니까? 그 당시에 이제 누가 감염을 시켰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전파하신 분이 만약에 그 당시에 많은 양의 바이러스를 분비하는 시기였다라고 그러면 이 짧은 시간 10분에도 감염이 가능하고요. 과거에 뭐 중국에서도 그 시장에서 우연히 스친 사람한테도 감염이 될 정도로 이제 우연히 스쳐도 예, 그 당시에 어떠한 상황이었는지가 중요한 문제이긴 한데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그 당시에 감염을 시킨 사람이 바이러스 양을 많이 분비하는 시기고 어떤 뭐 기침을 크게 했다라든가 이런 행위 자체가 있었으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소망교회가 아니라 온천교회. 온천교회에서 10분 머물렀는데 30대 교사도 지금 감염되는 사례. 바이러스 양이 많다라는 의미라는 건데 우리나라 상황이 이렇게 다급합니다. 잠시 후에 뉴스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